한국, 중국을 들렀다 가면 되지 굳이 일본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한국 등 국제 허브항을 경유하는 수송으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항만 경쟁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에도 뒤져 있는 걸로 나타나면서 일본 운송업계와 제조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8일 일본 항만 경쟁력 악화로 제조업 위상도 떨어지는 등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항, 요코하마항, 나고야항, 오사카항, 고베항 등 일본의 5대 항에 기항한 컨테이너선 척수를 보면 2021년 전년 대비 8% 감소한 약 2만 척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대비로는 12%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연중 최저치를 갱신할 전망입니다. 반면 컨테이너 수송 자체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특히 아시아 주요 10개국 지역에서 미국을 향한 수송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조사업체 데카르트 데이터 마인에 따르면 2021년 2,052만 개로 코로나 전인 2019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미국을 향한 컨테이너 수송은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는 2019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전체 수송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 7위였던 순위도 2년 만에 9위까지 내려갔습니다. 1위는 중국, 2위는 한국, 3위는 베트남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점유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원인으로 일본 직항편의 감소를 꼽았습니다. 일본 해운 대기업인 니혼 유센, 미쓰이 OSK 라인스, 가와사키 기센 등 3개사가 2017년 싱가포르에 세운 컨테이너선 합작회사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는 2021년 일본발 미국 동해안 직항편을 코로나 등의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일본 해운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직항편은 코로나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문은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과 같은 산업 구조의 전환이 일본 항만의 지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 해운사들의 탈일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항편이 줄면서 일본 화주들은 타국에서 환적을 해야 합니다. 두드러진 곳이 한국과 싱가포르입니다. 데카르트 데이터마인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6월 일본발 화물의 직항편 비율이 61%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약 40%가 한국 등을 경유하는 수송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환적이 늘어나면 리드타임이 장기화돼 제조업 경쟁력 저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항만에서의 배 정체가 심각해 정확한 수송 일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재고 관리에 어려움도 가중됩니다. 컨테이너의 하차가 늘어나면 짐의 내용물이 파손될 위험도 증가합니다. 일본 대형 정밀기기 관계자는 한국 부산항에서 환적하면 추가로 2-3일이 더 걸린다며 경쟁 상대인 한국, 중국 기업과 물류 운송상 대등한 조건을 보장받지 못해 치명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항만 경쟁력도 저하되어 온 측면이 컸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일본 이탈이 가속화되고 제조업 위상도 한층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7월 울산항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한 1,865만 톤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는 울산항의 역대 최고 월간 물동량인 2018년 10월에 1,880만 톤 이후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8일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누계가 200만 TEU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환적 화물 확대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환적 물동량이 32.4%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